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크게 올랐던 원유값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여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복잡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깬 뒤 동맹국은 미국 옆에 서질 않고 의회도 전쟁을 쉽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야 시사쇼가 팍스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앵커에게 북한 이춘희 아나운서의 분홍색 한복을 입혔습니다. 홍대 앞에 공사 중인 북한식 구호등이 걸린 식당 주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일본식 주점을 문 닫고 공사 중인 이 식당에는 당초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도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내려졌습니다. 해고당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을 써서 대통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출판사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캘리포니아주 방문해서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피플 증가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정치력과 커넥션으로 가업인 쉬핑 사업에서 이득을 챙겼는지에 대해 의회가 조사합니다. 미국이 국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5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이란 정책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중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말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군데 정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드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사일 공격도 있었는데 그게 이란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간접적으로는 이란이 개입할 수 있었으나 일단은 예멘의 반군이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까지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덩치가 크잖아요. 나라가 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예멘이 있고 이란이나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동쪽에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파악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한 여기에 이제 이란의 무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란에서 직접 공격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라크에도 시아파 무장 단체 민병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무기만 공급받아서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예멘 쪽에서 온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파악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예멘은 다 사이가 안 좋은데 전부 종교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쪽에 있는 예멘의 정부군을 지원을 하면서 예멘에 폭격도 하고 그러니까 반군이 시아파죠. 시아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폭격을 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우리 전부 군사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그런데 또 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다른 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전쟁 위험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폭격을 받기 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란이 공격받은 건 미국이 공격받은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상한 방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만큼 가깝게 챙기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업적 지우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그냥 본인이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조약서를요. 그런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고 보복을 하는가?
그렇게 될 경우는 또 다른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동은 기름이 펄펄 끓는 곳이고 중동에서 기름을 오일을 사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한국을 포함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은 그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를 국가별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일 생산량 자체는 현재는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세 번째로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넘버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예멘에서 이 같은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발사체가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이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 자체는 더 호전적이지만 이란이라고 언급을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뭐 fire and fury를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 북한을 폭격할 것처럼 했지만 그 뒤에 곧 그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그 독재자와 이 독재자라는 그 표현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 장전이 다 됐다 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때는 locked and loaded라고 하고 어떤 때는 cocked and loaded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 위협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란에 대해서도 불과 3개월 전에 그래 폭격해 하고 폭격기가 날아가다가 10분 전에 도착하기 현장에 10분 전에 돌려오게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이 숨진다는데 내가 어찌 그 공습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럼 진작에 결정하기 전에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란이 드론이나 미사일 이번 그 공격을 도왔다면 미국도 이란으로부터 정찰 그 드론을 격침당한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에서 중동 전쟁에서 빠져나오겠다. 나는 더 이상 돈 들어가는 전쟁 안 하겠다라고 하고 당선이 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생각이 달랐고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글을 지난주에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유시설 공격이 적극적으로 이란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무기는 이란제라고 하니까요. 이란 쪽이나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그 이란계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가장 심각한 도발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도발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정말로 군사작전을 해야지 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넘버 2 자신의 이미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불과 얼마 전에도 이란 폭격하라고 명령 내렸다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자꾸만 울기만 하는 늑대야 가짜로 이런 것을 더 이상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런던에 있는 띵크탱크 Strategic Studies라는 곳에 에밀 호카이엠이라는 전문가가 지적을 하기를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동안 미국은 핵협상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압박했던 게 사실인데 그 압박에서도 살아남은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야. 미국의 동맹국을. 그럴 때 미국과 사우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고양이네 하는 세 번째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지하게 군사 공격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만약에 유엔에서 제가 이번 주라고 엊그제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러면 1979년이었었죠. 이란 그 혁명 일어난 지가 그 뒤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이 만나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중재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정말 이번에 그 일을 이란은 아니라고 정부 측에선 얘기하지만 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에도 강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데 하산 로하니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 사람들에게 잘해줘야지 되고 하니까 조금 뭐 미국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신적인 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 그 카메이와 그 혁명군이 이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산 로하니가 저지른 게 아니고 화해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이란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미국은 지금 5일 쪽으로 돌아가면 5일 마켓 때문에 군사행동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면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미국은 비축류 오케이입니다. 텍사스 오일 생산 늘리도록 대통령이 또 뭐 어떠한 그 명령 같은 것도 했고 그런데 오일 값이라는 것은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량에 그 전에 공격받기 전에 뭐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70%까지 원상복귀했다라고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일 값이라는 것은 꼭 생산량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히 중동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군사 충돌 가능성 이게 오일 값을 좌우하는데 현재로서는 더 큰 요소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세계 경제도 좋지 않은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뭐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없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이번 사건을 미국의 그 9.11 사태에 비유한다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3,000명이 숨졌는데 뭐 이번에는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란의 특별대사 브라이언 훅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의회 청문회에서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브라이언 훅은 지금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을 그런 이제 그 후보군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보복인가? 옵션도 신통치 않은데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동맹국도 지지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팀도 점점 없고 뭐 국가안보보좌관도 없으니까요. 볼튼 쫓아난 뒤에 그리고 자꾸만 뭐 전쟁할 거야 하다가 안 하고 할 거야 하다 안 하는 이 크레딧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공격 주체가요. 그 주모자가 예멘의 시아파 반군이건 이라크의 시아파건 이란의 시아파건 전부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인데 목표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감싸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감싸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할까 너무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상을 없애버린 뒤에 또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을 찬성할 리가 없고 그런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같은 것도 잘 안 받고 정보국 소용도 없다고 생각한다잖아요. 나의 본능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도 대행하다가 지금 장관 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보잉사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말에 의존을 할 수도 없고 다행인 것 한 가지는 전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그 군사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군사 작전 전에 외교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지 되고 아니면 사우디가 직접 보복하게 하거나 이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백악관에 도전한 것만은 분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일 생산국이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백악관에 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만약에 군사행동을 고려를 한다면 의회와 의논을 하고 주요 국가와도 의논을 하고 이 주요 국가라는 게 꼭 유럽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오일을 수입하는 국가 한국도 포함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꼭 자신 주변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군사 정보 관계자들에게도 의논을 한 뒤에 뭐 군사 작전을 고려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뉴욕타임즈의 사설이었고요. 공화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 이 사람 군 출신이잖아요. 공격해야지 된다. 우리도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좀 온건한 그 미 럼니 지금 유타주의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반이란 전략이 굉장히 중대한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께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에서 어제 아주 그 중요한 오보가 나간 것이 있는데, 뭐 모든 한국 매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제 뭐였냐면, 멀리서 이 뉴스를 접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보도를 할 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우리는 다 준비가 됐다, 장전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하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딕테이트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시하면 출동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일요일에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에게 돈 주면은 우리가 그 전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그 앵커하고 전문가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가 용병이냐 돈 받고 전쟁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것은 그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그 급하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그 이란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한다는, 보복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안 했다고, 노 나레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그 미국이 돕기에 좋은 나라, 그레이트 나라다. 왜냐하면 미국에 캐시를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얼마의 캐시냐면 적어도 $4,000 정도를 미국에 캐시로 썼다. We would certainly help them. They've been a great ally. They spend $400 billion in our country over the last number of years. $400 billion. That's 1.5 million jobs.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했는데,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나라는 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캐시로. 들으셨죠? 캐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캐시로 이만큼이나 우리나라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우디를 뭐 돕기 좋은 그런 동맹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어제 깜짝 놀랐죠. 캐시. 모든 국가의 일을 캐시, 돈으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 있은 뒤에 많은 그 저널리스트와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군인의 목숨을 돈으로 그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믿기 힘들다, 이 정도의 그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n US 또 미국이라든가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us는 항상 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위의 부동산 개발에 얼마나 사우디가 돈을 댔어? 당신의 트럼프 타워에 사우디가 얼마나 돈을 댔어? 이런 비아냥거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문제는요, 그 정도의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 전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한국 관련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많은 교류를 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요, 미국에서 그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볼 때는, 예전에는 뭐 한국이나 또 북한이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고 또 당연히 북한 이슈를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실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미국 사람들도 밤에 이렇게 그 시사쇼,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시사 그 쇼에서 뉴스를 접하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모든 뉴스를 충분히 그 소화를 한 그 시사 터크쇼 내지는 뭐 엔터테이닝 쇼의 진행자들이 다
그 뉴스 하는 사람만큼 뉴스를 압니다. 개다 대고 그걸 현실로 가지고 와서 풍자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그 모든 채널에서 그런 그 시사 밤 한밤의 토크쇼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지는 않으니까 제가 잘 전해드리지는 않는데요. 데일리 쇼에서 어젯밤에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루답스가 팍스에서 팍스 비즈니스요. 일반 그 팍스 채널 아니고요. 팍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자들을 이 사람은 이민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전부터 싫어하고 유색인종도 싫어하고 하는데 루답스가 또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런데 또 대통령이 약간 이민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가면 또 너무 싫어합니다. 이 루답스가 얼마 전에 그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뉴스에서 역시 전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햇살이 이 궁전을 쫙 비치고 완전히 그 태양광이 그 비밍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치고 뭐 이렇게 말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어제 그 데일리 쇼가 북한에 이제는 중요한 때만 나오는 꽃분홍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춘희 아나운서의 그 한복 그 모습에 딱 그 루답스의 얼굴을 그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 웃더군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We have a president who is a true leader, in my opinion, one I happen to believe will be regarded as one of this country's greatest presidents, indeed our greatest. This White 네, 계속 이제 great 하다가 또 greatest 하다가 내 의견으로는 미국의 뭐 우리의 아주 훌륭한 아주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s energized. There's sunshine beaming throughout the place and on almost every face.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딱 조선 글자처럼 생긴 글자도 나오고 실로 우리의 최고 훌륭한 뭐 영도자께서는 거기에 딱 그 비유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사 그 쇼에서조차 북한의 그 여러 가지를 그 클립을 가져다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루답스 뒷 배경은 백두산 천지가 보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북한이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 한국도 많이 가까워졌고요. 많이 알아간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뭐 CNN이다, 팍스다 가릴 것 없이 전부 보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말에 이제 조국 법무장관 추석도 있었고 해서 그 뉴스가 굉장히 핫해서 조금 가려진 감이 있는데 미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얼마 전까지는 그 일식 그 주점을 했는데 요즘 보이콧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일식당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겉모습 보면은 이제 북한 음식을 판다는 겁니다. 해서 평양 레스토랑이든가요, 북한 레스토랑이든가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겉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었고요. 인공기도 있었고 그리고 앞에 그 두 사람의 초상화보다 훨씬 큰 몇 배 큰 북한 여성이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뭐 신념의 뭐죠?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어요. 비전향 장기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신념의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겉에는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동무들에게 뭐 술을이라던가 안주 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북한식을 이렇게 패러디한 거죠. 이런 그 술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셨고 어떤 분들은 아이 뭐 그 정도야 어떤 분들은 아예 인공기하고 초상화만 없으면 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미국의 그 시사주간지 타임과 팍스가 보도를 하기로는 이것도 이제 북한 이슈가 하도 핫하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한국에서 북한 음식 파는 곳은 너무 많다. 냉면도 있고
그리고 뭐 만두 등등 또 탈북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모란 가게 오픈된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그 김정일, 김일성의 얼굴이라든가 인공기가 걸리는 것까지는 확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말에 굉장히 그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법 7조 찬양, 고무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그 주인이 뭐 찬양 고무라면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7년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지금 전반적인 그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아무튼 이미지를 떼내긴 했는데 초상화와 그 인공기는요. 북한 여성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도 그 사회주의 스타일의 이런 그 컨셉을 바꿀 뜻은 없다는 게 식당의 그 얘기라고 하고요. 통일부는 커멘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지금 미국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댄 스미스라고 주한 스페인 대사에게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댄 스미스 그 국장 내지는 소장이에요. 소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뭐 사람마다 나라마다 기구마다 다르지만 북한이 아주 평범하게 평이하게 보면은 핵탄두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댄 스미스 씨가 그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보고하기로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핵탄두가 30개에서 40개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뭐 잘한다고 하고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다고 하고 하는 말은 하는데 성과는 아직은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이란 문제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리비아식을 주장을 하면서 쫓겨난 존 볼튼이 이미 이제 책을 쓰는 것을 접촉을 몇몇 출판사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것으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니까요. 일단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건 뭐 사임을 했건 그 자리에서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침묵을 지켜주잖아요. 존 볼튼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정치 활동은 이미 시작했고요. 아주 그 강경한 그 상원 의원들 뭐 이런 정치인들 후보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돈 뭐 $10,000씩 척척 기부하고 본인의 정치 행동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아마 안 할 것 같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그래서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쫓겨났거나 일을 끝내고 책을 쓴 누구의 책보다도 가장 주목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국에 관해서 미국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아지니까 아프리칸 그 돼지 독감에 대해서도 보도를 그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뭐 시작 자체는 그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가 해서 한국도 뭐 돼지고기 값, 돼지를 다 뭐 그야말로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의 그 숨통을 끊어야지 되니까요. 35%인가 뭐 며칠 사이에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돼지 독감 때문에 뭐 한 그 값이 70% 정도는 올랐다고 하거든요. 한국 분들이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돼지 농장이 한 6,300군데나 있고 1,130만 마리의 돼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하고 따지고 볼 때 굉장히 돼지가 많은 거죠. 이런 내용까지 미국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전보다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요. 잠시 뒤에는 자, 뭐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보면은 예상했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앤드류 양 같은 기업인이 이 부의 불균등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웹사이트에 신청하면은 뭐 한 달에 $1,000씩 1년 동안 10명에게 주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미국에서 부의 불균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제안한 부자 세금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세금이라는 건요, 웨alth tax라는 것은 인컴 텍스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버는 돈에 대해서 부자니까 세금률을 올리자 이거하고는 달라서요. 그 인컴 텍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하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트러스트에 관련된 그런 세금을 더 많이 올리겠다 하는 여기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난 별로 받아당하지 않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값은요, 좀 안정이 되네요. 어제보다도 더 안정됩니다. 원유 값은 지금 하루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뒤에 또 한 570만 배럴 정도는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그 정유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적어도 2주일 내지 3주일은 걸린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래도 빨리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벤치마크인 그런 그 원유값 브렌트유 같은 경우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내일까지 본인 뭐 기금 모금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뭐 기금 모금하러 와서 그 행사가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했었던 말이 중요하게 또 보도되죠.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뭐 그 실리콘밸리 샌디에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기금 모금을 하니까 베버리힐이고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베버리힐이지만 뭐 저희 한인타운 근처도 교통통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주택시장의 규제를 좀 없애겠다. 그래서 뭔가 주택을 아파트먼트가 됐건 콘도가 됐건 일반 주택이건 공급을 좀 쉽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피플이 많은 것과 연관이 되죠. 예전에는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홈리스였지만 지금은 정말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집값이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홈리스가 뭐 조금 일정 기간은 자동차에서 살다가 홈리스 피플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러한 캘리포니아주의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없앤다는 것과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피플이 늘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 10명 넘는 사람을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시장이나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연방정부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하다. 서로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좀 주택시장에 대한 뭐 집을 짓는데 뭐 뭔가 규제를 조금 없애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홈리스 피플이 13%가 줄어들고 샌프란시스코는 53%, 로스앤젤레스 40%가 줄어든다. 연방정부의 계산이에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로스앤젤레스의 지금 홈리스 피플이 도시에는요, 시리에는 한 36,000명, 1년 전보다 16%가 늘어났고, LA 카운티에는 59,000명, 1년 전보다 12%가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는 13만 명의 홈리스 피플이 있는데, 이 가운데 9만 명이 쉘터에서 살지 않으니까 길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썼을 텐데, 뉴욕 검찰이 8년 동안 인컴 텍스, 회사 텍스, 다 보고해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CPA 회사인 마자르스 USA에 그런 그 소환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대통령이 그 입막음하려고 어떤 여성과 잠자고 스토미 데니엘스와 그 돈 준 것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의 와이프고요. 굉장히 부자고요. 해서 그 가족이 그 쇼핑 컴퍼니를 하고 있는데 이 쇼핑 컴퍼니가 중국, 대만과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교통부 장관 될 때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에 관한 것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다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거나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리고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일레인 차오도. 그게 이제 또 들켜도 또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처음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젠 할 수 없이 의회에서 공식적인 조사까지 하면서 중국에 가서도 내가 의외 내 남편도 누구고 뭐 하면서 또 가족들이 다 그 쇼핑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뭐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고 본인도 그 쇼핑 컴퍼니와 연관된 돈을 또 벌기도 했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해서 결국은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다가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일레인 차오 이 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감옥에서 숨진 제프리 앱스틴 어린 소녀들 그를 뭐 성매매도 했고 다른 남자들에게 또 뭐 이렇게 소개도 했고 했다는 그 자살한 제프리 앱스틴과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스티브 무누신 이름이 나오더라. 그 스티브 무누신 이름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아직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요.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한 거 보니까 분명히 미국의 재무장관 이름까지도 들어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 앱스틴도 본인은 숨졌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사 결과가 maybe 그 선거 결과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은 빌 클린턴 또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저널리스트 뭐 오프라 윈프리 이미 숨진 뭐 마이클 잭슨 누구누구 뭐 엘튼 존 뭐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 부자는 아니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틀렸고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그 정치인들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는 숨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가 작게 들리죠? 이상한데요. 제가 이어폰을 좀 덜 꼽았나요? 네. 이 내용은 하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브렉 캐버너라는 그 연방 대법관이 뭐 대법관이 되기 전에도 그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니까 69%의 사람들이 미국이 조금 더 개입을 해야지 된다. 적극적으로 세계와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또 행동해야 될 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카고 카운슬 on 글로벌 어페어즈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이 미국에 좋다 하고 답한 사람이 87%, 2016년보다 28%나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과는 또 반대되는 의견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86%가 지지하고 그 공화당의 62%가 지지하는 그런 내용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 또 어떤 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해준다 하는 사람이 그 51%에서 74%까지 세 가지 이슈를 볼 때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그 어울려서 밍글돼야지 된다 하는 의견이 조금 높아졌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 같은 저널리스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쿠키 로버츠라고요. 75세인데 이분은 2002년도에 유방암을 앓으면서 이제 머리를 다 헤어를 그 유방암 치료받을 때에 그 모습으로 하고 네, 제가 유방암입니다 하고 그 당시에 2002년이면 오래전이잖아요. 고백을 하고 러시아에 가서 리포트를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쿠키라는 이름이 그 브라더가 발음하기 힘들어서 쿠키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아무튼 길고 힘듭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결국은 유방암 합병증으로 75세인데 숨졌습니다. NPR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요즘에 쿠키에게 물어보세요 해서 많은 것 알려줬잖아요. 특히 저널리스트의 파이오니어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